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김진양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체적으로 박수 치도록 할게요. 좀 떨리기도 하고요.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잠재력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중점이 되고 있는 게 본인의 강점 찾기,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몇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구두 디자인하는 재능이라던가, 그리고 또 몇천 명 앞에서 강연과 더불어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재능들을 찾았는데요. 이런 재능들을 저는 처음에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저는 미술만 했었거든요. 그게 유일한 저의 재능이자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직 얼마 안 됐지만요.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아빠가 힘들게 정말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아빠 옆에 갔을 때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돼야겠다. 나는 절대 한 시간도, 한시도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울산에서 지내다가 20살 때 서울로 오게 됐고요. 그때 동대문 도매시장부터 시작해서 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어머님의 적극 추천으로 해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서울에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일, 주체가 돼서 경험했던 일이 처음 한 게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모델 일을 하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일을 한다는 게 이런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도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방송 진행을 맡기도 하고, 방송 모델로 서기도 하고, 재연 배우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지 겁이 났지만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도전을 함으로써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구나를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정답이기도 한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까지 또 영역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 활동도 하게 됐고, 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연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또 제가 발음이 또 안 좋았었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발음을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루에 3-4시간, 많게는 10시간씩 방송을 하면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목소리가 어떤가 이런 거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관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게 과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카페를 운영할 때가 있었는데요. 26살 때 카페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쁜 나이에 카페가 지하였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그 지하의 카페 창고에서 매트리스 하나 두고 곰팡이 막 쓰러져 있는 그런 나무판자로 된 창고 안에서 지내면서 죽음을 앞두고 부엌칼을 가져와서 침대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였습니다. 어린 시절 다행인 게 위인전을 많이 봤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근데 그 위인전을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아픔과 고통이 있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좋게 잘 쓰시기 위해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운영을 했고 6개월 만에 카페 대출을 다 갚았고요. 네, 대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이율 39.8%였거든요. 우선 들이대고 저지르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도 많이 벌리기도 했는데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 큰 경험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선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처음에 내기 전에는 저는 제가 책을 낸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낼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저 역시나 다른 분들에게 책을 꼭 한 권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분들 다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책을 내요?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절대로요. 저도 냈거든요. 꼭 한 권의 인생에서 책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내고 본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내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처음에 저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서 저의 이런 아픈 기억들, 아픈 추억들을 용기 내서 이야기했더니 다른 분들에게 그게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됐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기로 결심을 하고 책을 내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강연 대상자가 되게 다양하세요.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60세 이상의 분들 모두 다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런 아픈 이야기들, 저의 이런 추억들 꺼내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꺼내기로 용기 내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는 그림 그리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30이지만 앞으로도요. 더 많이 저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강점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잠재력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30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변에요. 저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라고도 하죠. 저 역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 좋은 분들 정말 많은데요. SNS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페이스북 개인 계정 3개와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에다가 안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거기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그런 에너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잠재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본인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5375님,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은우, 은비, 은샘, 3남매 사랑하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또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정해준 대로님, 내가 잘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안부 문자나 생일날 문자를 잊지 않고 보냅니다. 이런 분 제 옆에 두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702하나님, 남을 미소 짓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웃는다면 함께 미소 짓지 않을까요? 저 웃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같이 미소 짓게 되나요? 또 다른 분은요, 8504님,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다니고 공식만 외워, 띄어쓰기가 없어서 조금 읽기가 힘든데요. 일종 보통 취득하고 바로 일종 대형 버스 면허 취득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데요. 아저씨들 사이에서 95점으로 당당히 붙었습니다. 30 여자입니다. 저랑 동갑이시네요. 네, 운전 한번 배워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511님. 내가 잘하는 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분 좋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에너지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네, 저도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오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롬 사랑맘님, 제가 잘하는 건요? 뭐가 있을까요? 대화할 때 상대방 공감해주기, 많은 건 이웃 나눠 먹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하나님의 자녀로 착하게 살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 저 역시나 나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보여지기식의 나눔이었다면 요즘에는 제 주변 분들을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옆에 분들, 가까운 분들 먼저 챙기는 게 진정한 나눔 아닐까 싶습니다. 네, 7326님.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기도할 때 눈물이 잘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 아까도 이렇게 강연하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슴이 벅차오르고 네,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2723님. 부부싸움 안 하기 14년차 잘 듣고 있네요. 네, 부부싸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다둥이맘님, 제가 잘하는 건 아기를 잘 낳고 양육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4명의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고 모유수유로 키웠으니 이만하면 잘하는 거 맞죠? 라고 하셨는데 네, 박수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의 어머님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갈릴리님, 저는 주는 걸 좋아해요.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이요. 마음이 담긴 작은 거 선물하면 받는 분들 마음이 따스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역시나 선물을 주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나님. 제가 잘하는 것은요, 애니팡을 잘해요. 네, 농담이고요. 전 혼자 있을 때 미소를 잘 지어요. 그러면 우울했던 마음도 금세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웃다 보면은 뇌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매일매일 웃으면서 에너지 팡팡 터트리며 살자고요. 네, 그리고 9210님. 내가 잘하는 것, 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내 나이 60 넘었지만 앞으로 사회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또 용기를 팍팍팍 드리게 박수를. 네.